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헌재 재판관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헌재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선 대통령 측, 그리고 일정대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관 측. 과연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 24일까지만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라고 했다가 대통령 측이 3월 초까지는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해진 게 27일이거든요. 네. 이 27일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헌법재판소의 그 진행 계획은 22일 날 증인신문을 하고 23일 날 그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고 24일 날 최종 변론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전에 대통령 그 대리인단 측에서 23일 날 최종 의견서를 내고 22일 날 그 순서대로 한다면 너무 촉박하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석 얘기도 좀 꺼내면서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공정성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27일로 최종 변론 시간을 27일로 늦춰줬는데요. 원래 2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선고는 한 3월 10일이나 13일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27일로 미뤄졌다고 해서 그 선고일까지 늦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평상 한 2주 정도의 그 평일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에서 13일에 선고하는 그 일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이제 나올 것이다, 결론이. 그런데 막판 변수가 하나 남아 있죠. 대통령 출석 어제까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 못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또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할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좀 더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27일이 최종 변론 기일이니까 26일까지는 알려달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석한다 그러면 정말 예우랑 경호 차원에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26일까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재 안팎에서 이런저런 소란 행위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방청객 중에서는 박수도 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향한 대통령 측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이른바 당뇨 소동을 일으켰었죠. 김평우 변호사, 어제는 강율한 주심을 향해서 국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좀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강율한 재판관, 주심 재판관 아닙니까? 근데 네. 대리인이라고는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이게? 그 강일원 그 재판관이 얼마 전 그 기일에서 예. 그 증인 신문을 하는 도중에 증인의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평우 변호사 쪽에서는 아니 저쪽 소추위원 변호사 쪽에서도 잘 알아채지 못한 거를 왜 예. 재판관이 먼저 그거를 지적해서 편을 드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꼭 국회 소추위원 측 그 대리인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언을 해서 이제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방청객도 약간 술렁였다고 해요. 예. 발언 정도가 좀 워낙 세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형사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판사한테 왜 검사 편을 듭니까? 그렇게 뭐 못하죠. 이러는 것과 예. 마찬가지의 그런 그 변론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좀 과도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죠. 김평우 변호사의 말을 저희들이 좀 찾아봤는데요. 섞어찌개라는 말도 나왔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섞어찌개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북한식 정치 탄압을 하고 국회가 야쿠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자 하나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정미 재판관이 어제는 삿대질하고 오늘은 모욕적 언사 이렇게 참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십니다 하니까 뭐가 지나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김평우 변호사가요. 태극기 집회에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여자라서 탄핵 심판에 오른 건 아닌데요. 지금 저런 어떤 강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상당히 이제 감성에 호소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재판 한번 지연시켜 보겠다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김평호 변호사가 한 1시간 35분 정도 변론을 펼쳤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필리버스터급의 변론을 펼쳤는데 예.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탄핵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추위원 측 편을 많이 들고 있다. 마치 그 소추위원단과 뭐 짜고 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전략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헌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또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지자들한테,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제 탄핵 기각을 원하는 그런 그 분들에게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몰라도 예. 이게 법원이나 아니면 일반 여론들에게는 별로 그닥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 게, 특히 법원에서요. 예. 이 뭐 김평우 변호사님이건 예. 어쨌든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 굉장히 헌법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물론 네, 그렇게 탄핵 생각할 수 사유가 있죠. 예. 탄핵 사유가 너무 부당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울분에 차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흥분을 하면 절대 법관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흥분하면 재판관한테 악영향을 미치면 미치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예, 제가 이제 친한 뭐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 변호인들이 너무 흥분을 하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고, 저도 다른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예.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얘기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큰 설득력을 얻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하신 거였다고 한다면은 법으로는, 법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이제 대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평호 변호사가 한 20여 명을 또 이 증인 신청을 했다가 이제 어제 기각됐지 예. 않았습니까? 예, 잠시 뒤에 그런 얘기하겠습니다. 부분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아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어제는 또 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 역시 이 대리인단 측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각자 그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전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중환 변호사의 어떤 그 뉘앙스를 봐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해하는 뭐 그런 표정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을 해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펼쳐야 되는데 김평호 변호사나 아니면 변호사단 뭐 내에서도. 다른 뭐 변호사들이 좀 돌발적으로 어제 좀 이런 저도 그 그런 변론을 펼쳤다. 느낌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도 느낌이 그런 드세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 그 대리인단 측의 변호사들께서 이 변론에 나서기 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기피 신청만 봐도 그래요.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예. 본안에서 본안 진술, 그러니까 변론기일에 본안 진술을 하기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미 본안 진술 다 끝나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른 변호사님이, 조은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기피 신청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재판에서 바로 한 10분 15분 얘기하더니 바로 각하 결정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요건에도 맞지 않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엉망으로 좀 약간 재판을 좀 진행하고 어려운 있다는 얘기를 인상을 하세요. 받을 수가 기피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을 판단하시는 판사님이 이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어 오니
재판관님이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좋게 합니다만 네. 이거 재판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 거예요. 그 조은현 변호사 측의 그 의견, 변호사의 의견은 이 강일원 그 주심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당신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이 재판에서 좀 나와달라라는 신청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신청을 했는데 좀 요건에도 맞지 않고 보통은 그게 판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그렇죠. 경우잖아요. 그 그렇죠. 사건과 직접. 그렇죠. 예. 아니면 아주 정말 심하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음.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본안 진술을 하기 전에 해야 되고 또 이게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면은 또 받아들여지지 만약에 않습니다. 기피 신청의 의도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기피가 되면 그럼 7명으로 재판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앞서 이동우 선임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20여 명에 이르는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증인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기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증인을 신청했을까요? 또 시간 끌기인가요? 우리가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시간 끌기죠. 이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지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청된 증인을 보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저분이 퇴임하시면서 뭐 3월 13일 전에는 선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들어봐야겠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탄핵 사유를 아. 그 심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청된 증인들이 거의 다 기각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아까 그 기피 신청한 것과 전임 헌재소장의 발언까지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불공정하고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20여 명까지 이제 증인 신청했는데 다 기각당했다. 그리고 이제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는 재판을 상당히 그 소추위원 측에 유리하게 진행을 해왔다. 뭐 또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3월 13일 날 그 퇴임하는데 일개 그 헌재 재판관 퇴임 날짜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헌재 이 심리를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떤 경우든 이제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 삼겠다. 뭐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아마 지금 보도 일부 매체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재 원장이요. 대통령 그 시술했잖아요. 그걸 이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 뭐 보톡스 수술 놔줬는데 돈 받고 했겠어요? 뭐 대통령한테 그냥 해줬겠죠. 그냥 해준 대가로 순방 갈 때 따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뇌물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법리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 뇌물죄와 관련된 거. 그냥 그 법리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죠. 뇌물죄라는 거는 대가를 받고 대가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가를 받으면은 대가성 있는 그 재물을 받으면은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영재 원장이 무료로 그 수술을 해줬고 그거는 확인이 되는 그리고 거고요. 거기에 그걸 대가로 특혜를 얻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은 예. 이거는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이런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 그렇게 나온 이유가 예전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얘기는 삼성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삼성이 직접적인 특혜를 준 거는 최순실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부터 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뭐 논리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액수가 좀 삼성에 비해서 많이 좀 작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해요. 또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경례긴 합니다만 의무실에서 저런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이제 관저에서 네. 그걸 받았다면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의료법 위반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이 김영재 원장이 지금까지 그 혐의 내용으로 받고 있는 거는 의료법 위반이었는데요. 예. 그거는 그 의료법 위반은 그 경내 외에서, 그러니까 병원 외에서 치료한 거에 그렇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의무실은 이제 병원이 되지만 예, 그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로 해서 추가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병원 외에서 치료한 부분, 예. 그 부분도 또 의료법 위반으로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자기가 치료한 적 없다라고 또 그 청문회에서 또 거짓말한 적이 위증한 게 있어요. 예.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곧 내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데 지금 특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특검법 연장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짧게 한번 뭐 고민해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이제 법사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예. 법사위원장인 그 권성동 의원이 바른정당 의원이죠. 예. 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 법사위에 상정 안 하겠다는 거고 국회의장도 지금은 이거는 그 직권 상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 예. 상정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승인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은 28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아마 곧 그 속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속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